아, 벌써 넘어갔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어서 오십시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어야 될 말이죠. 자, 어서 오십시오라고 좀 반겨주세요. 예, 자, 반가워해 주세요. 예, 반가워해 주세요. 네, 반가워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저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누구보다도 시장을 강하게 보는 인간, 네, 6월달에 3천 넘는다 주장한 인간 누굽니까? 예, 자, 거기다 오늘 아침 수익 플러스 시간에서 저는 내심 한 100포인트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앞 코너에 얘기하신 분이 시장 별로 안 갈 것 같다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아니 왜 저렇게 얘기하지? 오늘 시장 무진장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까 무진장이란 표현을 썼어요. 뭐 100이다 이렇게는 표현을 안 드렸고 오늘 제 생각은 이렇게 가면은 3100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오늘 플레이가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밌게 연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이게 비 온 뒤에 땅 굳는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제 제목이 아직 안 바뀌었네. 예, 제가 아까 병 주고 약 주고, 예, 여전히 트럼프 시대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방금 바꿔주셨네. 자, 병 주고 약 주고죠. 자, 제목 그대로 트럼프가 병도 줬다가 시장에, 그죠? 약도 줬다가, 예, 온갖 쇼를 다 하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역시 능력자야. 예, 전쟁을 막 확대도 시켰다가 갑자기 합의도 받다가 휴전이라고 혼자 막 발표도 하고. 네. 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우리는 뭐 그냥 그런 장단에 맞춰가지고,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춤을 출까요? 네. 자, 춤을 추면 되는 시장이죠. 예, 우리가 뭐 솔직히 우리가 무슨 거부도 아니고 1조, 2조, 10조씩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건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시장에서 춤을 추라고 시키면 춤을 추면 그만이고, 예, 우리가 이걸 거역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물론 그걸 반발짝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 오르니까 좋은데 이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긴 맞는데요. 또 약간 이제 해안을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올리기만 해서 또 사람들한테 뭘 요구할까 이런 거.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개미털기란 말이에요. 개미털기. 예. 지금 올라가니까 막 좋죠. 근데 못 빠져나가게 막 가두리로 해가지고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가지고 요놈들 살찌우자 이러고서 지금 뭐 조금씩 모이 던져주니까 냉큼 받아먹고 와 너무 맛있다 지금 이러고서, 예, 춤추고 난리인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예, 뭐 끝까지 가다 보면 포모 현상 같이, 예, 나만 저거 못 먹는 것 같은데 뭐 이런 현상, 예, 나오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양식장 안에 가두리에서 뜰채로, 예, 건져져 가지고, 예, 횟집으로 가는, 예, 그런 경로가 있다라는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시게 되겠죠. 예, 제가 지금 미리 초를 쳐서 죄송한데 지금은 아직 극적이진 않잖아요. 예, 오늘 시장이 여전히 뭐, 네, 소리가 왜 안 들리니? 예,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지금 소리가 안 들립니까, 여러분? 네. 아침 수육 플러스, 네, 한국경제TV만 7시 반쯤에 켜놓으면 되는 걸, 예, 그거를 못 찾아서 헤매고 있다니 참, 예,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예, 혼자 안 들리고 계신 거네. 그러면 뭐 혼자 안 들리는 분들한테 참 이게 안 들린다고 얘기를 드려야, 예, 아무 의미가 없는데, 자, 어쨌든 시장은, 예, 제가, 예, 자랑질 비슷하게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요새 맨날 저 자랑하는 거 뭐 있습니까? 예, 이런 거 얘기하잖아. 이거 보면서, 예,
보자고 이제 얘기하는데, 자 이제 화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부터 아주 정확하게도 아니야, 적확이라고 얘기하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서 장 빠질 것 같은 날 마이너스권 적극 공략해라 이렇게 얘기 드렸더니 그날 50포인트 오르고 끝났어. 지난주 화요일날 어땠어? 3000 근접하는데 위험 한번 회피해야 돼. 그랬더니 3001포인트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보합으로 끝났잖아요. 그 다음날은 또 저점 공략해라 그랬더니 약세 출발해서 20%도 20포인트 올랐고, 금요일날은 3000포인트 곧 도달할 것 같고 새로운 베이스 캠프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랬더니 3000포인트 도달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어제 미국 폭격 긴장 상태인데 밀리면 사자 마이너스 50 나오다가 약보합으로 마감됐죠. 오늘은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아침에 수익 플러스 시간에 오늘 끝내주는 장 나올 것 같다 그랬잖아요. 오늘 시장 끝내줄 것 같다. 시장이 한번 폭발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뭐 제가 요즘 시장을 보는 눈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분보다도 자신 있다. 찐시황이다 진짜. 이런데 지금 밖에 나가겠다고 지금 탈출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인가? 이런 지금 주옥 같은 얘기를 듣지 않고 나가시는 분들은 과연 누구냐? 제정신이냐? 정신 좀 차리시자. 제 얘기가 지금 뭐 목소리가 거슬려요? 아니면 목소리가 안 좋아요? 갈라져요? 아니면 째져요? 아니면 소리가 쥐꼬리만 해가지고 듣기가 거북해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나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봐야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뭐 제가 인간적으로 그냥 싫어요. 소리가 너무 말랑말랑해요. 뭐 들어도 남는 게 없어요. 이래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굿모닝 지지난주까지 7부였다가 이제 6부로 와주신 우리 많은 가족님들, 또 6부 이거 우리 6부 팬클럽을 하나 이름을 줘야 되는데 뭐라고 하지? 그 가게 이름 중에 보니까 그 삼겹살 취급하는 가게 중에 6부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증권회사를 김부장으로 나와가지고 한때는 그냥 김부장 그랬는데 6부를 하니까 6부장이라고 할까? 우리 팬클럽을 6부장. 순간적으로 지금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 아주 기가 막힌 우리 굿모닝 작전 6부에 맞는 팬클럽 이름 생각나시거든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자,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이 되면 제가 그분한테 후사하겠습니다. 한경으로 오시면 제가 밥을 한번 사드리던가 이렇게 할게요. 자, 6부장 어때요? 6부장. 6부장은 제 생각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판단해 주셔도 좋은데 뭐요? 흥하해운 추천에 석유해운 저점 매수? 누가 이런 캡틴 블랙님이 채팅을 두 번째로 많이 해주는 분이라고 여기에 왕관 표시가 나오는데 와 세상에 이런 저점 매수 안 하셔도 해 이런 거는 어차피 시속 게임 하는데 지금 뭐 물론 뭐 시장이 좋아지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또 기름을 많이 쓸 거니까 뭐 기름주 사자 이렇게 생각을 되게 광폭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엔 다시 변심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싸운다 이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유가주, 해운주 저점 매수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돈이 뭐 100억입니까? 1조입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지금 잘 가는 것 쪽으로 더 사세요. 그게 더 잘 가는 애들이지 굳이 오늘 밀려있는 애들 쪽에서 뭐 흔히 말해서 해지 섹터라고 하죠. 그쪽에서 괜히 왜 사요? 잘 가는 애들이 따로 있는데 안 가는 쪽에 가서 굴 파고 있겠다고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건 요러다가 또 내일 아침 버전으로
변신 나오면 어떡하지? 또 트럼프가 젠장 이러고 나서 벙커버스터 또 날려. 이러면 진짜 미친놈이죠. 예, 그러진 않겠죠, 설마.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정말 1%도 없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1%는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트럼프가 저보다도 한 20여 년 이상은 오래 사신 분이니까 마구잡이로 흔들어서 유튜브라고 막 욕하고 이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가 말도 안 지키고 자기 말도 금방 바꿔버리고 이러니까 솔직히 신뢰는 안 되나, 어쨌든 극적으로 항상 미치광이 전략 비슷하게 어쨌든 때리고 윽박 지르고 난 다음엔 얼르고 이런 식으로 해법을 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트럼프가 남아있는 임기 동안 정말 세게 뭘 한다 이렇게 나올 때 시장이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주겠냐는 얘기인데요. 예, 저러다가 또 말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오늘 시장이 아주 쾌활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건 자, 우리 이 방송에서만 느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다 저 때문이다. 자, 제가 먼저 소리 질렀다. 7시 반에 시장 끝내주게 오를 것 같다고. 다른 분들 앞에서 별론데요. 어제 미리 들빠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뭔 소용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자, 제 시간에 안 오면 혼난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오늘 사실 어저께 제가 미리 땡겨와가지고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슈인데, 오늘 아침이 좋았잖아요. SS랩 퓨런티 아침에 6% 8% 대체거래소에서 아침 비포마켓에서 막 올라가더만. 테슬라가 8%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보면 이게 지속력이 없어. 한마디로 유튜브니까 제가 있는 말 없는 말, 여기 지금 18세 이하 듣고 계시면 손들어 빨리. 자, 제가 수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여기 청소년 중에서 난 주식 배우고 싶어 이래가지고 여기 지금 와서 계신 분들 혹시 계시면 한번 저 손뼉이나 손들어 보세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엘생우님이 미성년자라고요? 아니 그럴 수 있어. 아니 학교 안 가니? 학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니? 자, 엘생우님한테만 제가 정중하게 아니 학교 안 가고 뭐 하는겨 지금. 미성년자라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속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이 미성년자가 딱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마구잡이로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원래 이제 성인용품, 성인 용어를 써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는 건 좀 참아야겠고요. 일단은 뭔지는 알겠죠? 지속력이. 자, 어쨌든 우리 엘생호님이 17살이라고 제 생각에 믿기진 않지만 어쨌든 실토를 해주셨는데, 자, 응원의 박수 한번 해줄까요? 자, 응원의 박수 겸 치얼업 좀 해줍시다. 우리 젊은 어린 친구가 와서 듣고 계신데 응원 좀 해주자고요. 야, 일찍 시작했구나. 저도 20살 때 시작했는데 일찍 시작했네 이 친구. 자, 어쨌든 잘 배워서. 근데 제 생각에 솔직히 나 왜 자꾸 이상하게 삐딱하게 생각하지? 17 아닐 것 같은 거에 자꾸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약간 좀 어쨌든 선생님 잘 가르쳐 주세요.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17이 아니야. 17 티를 내긴 내는데 아니다. 47 같은데 어쨌든 제가 넘어가 드릴게요. 17이면 지금 정상이면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혹시 블랙? 검정인가? 그대는 검정인가? 검정인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엘생우님한테 집중되는 시선에 어쨌든 뭐 희한한 현상입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현상 제가 90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약간 가십적인 얘기들과 함께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좀 섞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90분 채우기 힘들어. 자, 그래요. 하여튼 뭐 나이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8, 90이 되셔도 뭐 으쌰으쌰 하실 수 있으면 오셔가지고 손뼉 치시고 장단 맞추시고 춤 추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고품격 증권 보이스 방송, 보이스 피싱 방송 아니고요. 증권 정보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김동엽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새로 제가 어저께 제 그 개인 유튜브에다가 이제 처음으로 글을 올려가지고 어젯밤에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하는 거를 오늘 10시에 이게 매일 하는 게 있으니까 일로 한번 와서 좀 들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개인 유튜브를 개설해갖고 본격적으로 한 게 한 1년 조금 넘습니다. 그래갖고 아직도 몇천 명 수준인데, 그것도 그나마 한 10달 걸려가지고 4천에서 5천 명이 되었는데, 구독자가 최근에 한 2달 사이에 한 2천 명이 늘어가지고 최근에 열면은 막 조회수가 구독자 7천 명인 방인데 구독 횟수가 10,000건이 넘어요. 어떻게 왔다 가시는 건지 저도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이제 구독자 10,000명 시대를 열면서 늘 이제 조회수가 한 1, 2만 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좀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뭐야, 아니 17살이라고 17,000원을 보내네. 17만원도 아니고. 아니 이걸 어떻게, 나 못 받지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엘생우님 무슨 애기한테서, 자칭 애기가 저한테 돈을 보내면 어떡하나. 제가 지금 뭐 따뜻한 걸 먹여줘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안 되는데. 이거 저한테 오지도 않아요 솔직히. 이거 한경에 잡수익으로 그냥 떨어진단 말이야. 보내지 마. 보내지 마요. 제가 이따 조용히 제 저 폰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글로다가 까똑 선물로. 농담이고요. 자, 지금 감사하게 뭐 저희도 일하는 스태프분들 저런 거 만약 받게 되면 잡수익으로 해서 어떻게든 뭐 커피나 빵으로 바꿔서 드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뭐 지금 사실 저희들 물론 이면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많이 오시게 한 다음에 결정적인 한방 어떤 식으로든 뭐 나중에 건너 다른 사이트 막 연결해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저랑 같이 좀 해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뭐 서로 알잖아요. 근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 사이트는 사실 완전 무공의 사이트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이런 방구 여러분들한테 뭐 마케팅을 하나요? 광고라기보다 이제 제 잘난 맛에 가끔 자랑질을 하는 거 정도지, 그것도 과하게 뭐 90분 중에 30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달랑 한 2, 3분 조심스럽게 요 정도 하고 끝내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뭐 이 방송 6부도 그렇지만 앞에 5부 뒤에 7부 모든 방송들이 꽤나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은 많이 불러대고 뭐 이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가는 장이에요. 그게 고민을 많이 하실 장이 아니고 얼마나 수능을 많이 하시느냐의 관점에서 시장이 지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진짜 시장이 핫한데, 오늘 제가 키워드가 핫이었어요. HOT.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덥다, 그리고 BTS나 블랙핑크가 온다, 이걸 가지고 오늘 이슈를 찝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오늘은 제가 새벽녘에 와서 아직 안 나가서 모르겠지만 어제 그제 계속 덥더라고요. 꽤나.
근데 지금 프랑스다, 뭐 일본이다, 영국이다 이런 데가 전부 다 30도 후반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여러 주는 지금 이미 30도 후반까지 가서 뭐 커피랑 술 먹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 사인도 방송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빨리 시작된 더위에 더 강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뭐 마스크, 선크림 이런 것과 관련된 종목, 또 폭염에 따른 이제 냉방 전력 수요가 커질 경우에 에너지 관리해주는 플랫폼 관련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또 여러분들 작게는 15에서 뭐 20, 35까지 받으실 거 아니에요, 지원금. 그거 받으면 뭐하나, 소고기 한번 사드시면서 맥주나 뭐 이런 것들을 곁들이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도 계속 덥다고 하면 한 번쯤 이슈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BTS, 이제 왕의 기한이죠, 말 그대로. BTS가 그 7명이 전부 병역을 어쨌든 마쳤다, 돌아왔다. 그래서 뭐 관련된 산업에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잘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면 뭐 관련해서 또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그 오늘 새벽녘에 기사 찾아보면서 보니까 뭐 BTS가 광고하는 게 사실 군대 다녔어도 뭐 이것저것 많았죠. 뭐 웅진의 코웨이 광고가 뭐 요새도 하지만 몇 달 전에도 했었고 1년 전에도 계속 했었던 광고고, 뭐 그 BTS 광고는 뭐 몇 개쯤은 끊어지지 않고 그냥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새삼스럽진 않은데 지금 저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니 있잖아요, 블랙핑크.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자 연예인 중에 원탑으로 그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영향력 조사하면 장원영이라고 그 아이브의 센터, 그 친구가 2등이고요. 지금 제니라고 블랙핑크 멤버가 1등인데 이 친구는 뭐 내가 이걸 먹어봤어요, 뭐 입었어요, 뭘 들고 다니면 이게 다 그냥 대박이에요. 품절. 그렇대요. 얼마 전에 무슨 방송 나가가지고 미국 방송인 것 같은데 그 농심의 바나나 킥이 그렇게 맛있다며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농심 주가가 시가총액이 2천억이 올랐답니다. 물론 뭐 라면이 주포겠지만 제니가 저렇게 한마디 해준 게 그런 영향력이 있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BTS나 블랙핑크의 멤버들이 뭐 하나 한다 하면 이게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 정말 우리 때 소시적에 뭐 홍콩 배우들 보면서 뭐 소피 마르소 뭐 이런 정도 보면서 와 이쁘다 뭐 책받침 이런 정도를 뛰어넘는 완전 그 뭐 우상이 되는 그런 모델 같은 그런 아이돌에 대해서 완전 뭐 따라하기 열풍, 저 사람하고 똑같은 거 먹기, 똑같은 거 입고 다니기, 똑같은 뭐 굿즈라든가 이런 거 챙겨서 뭐 하기, 이런 것들이 좀 일반화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일반화라는 개념보다도 많이 좀 대중화돼 있거나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오늘 꼭 딱 오늘이야 이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은 보면은 그런 분위기도 꽤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지속될 부분이죠. 이런 어쨌든 블랙핑크가 7월 여기 고향 공연부터 시작해서 월드 투어 지금 2배 이상 확장해가지고 다니는 걸로 올해 예상이 돼 있어서 뭐 YG나 YG 플러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BTS도 앞으로 이제 완전체, 거기다가 군대 안 갔다 왔다 그러면 또 뭐 책을 잡힐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꾸역꾸역 군대를 갔다 온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애국돌, 글로벌 쪽으로도 뭐 되게 희한한 경험을 하고 온 완전체 그룹. 뭐 AP통신이 엊그저께 기사가 났더라고요. 당신이 모르고 있는 뭐 BTS에 대한 모든 것 이래가지고 특집 기사도 낼 정도인데, 그 해외 유수의 통신사나 이런 매체들이 BTS에 대해서 이렇게 군대 다 갔다 올 때쯤 막 특집 기사 내는 정도면
적어도 위상을 알 수 있죠. 뭐 저보단 대단한 거죠. 저보다 대단하다는 표현을 드리기가 민망한데 그냥 엄청난 거죠. 뭐 그 경제적인 효과라고 하는 게 지금 저는 여기 지금 방을 열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2,0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500명이 얼로 나가셔가지고 1,400명 간신히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따가 1시간쯤 있다가 끝날 쯤 되면은 또 보란듯이 1,000명에서 1,100명 사이를 오가고 있을 것인데 언제 개인 유튜브 10,000명 채우고 늘 여기 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한 5,000명 채우고 이렇게 어떤 계기가 이렇게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뭐 이번 시장의 끝은 4,559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맞으면 되려나? 자, 그건 뭐 나중에 올 지수입니다만 시장 얘기요? 시장 지금 더 갖다 붙일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그냥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시장 얘기 뭐 특별히 할 게 없는데 어제 한 얘기랑 오늘 할 얘기랑 사실 알고 보면 비슷해요. 매일매일 달라질까요? 뭐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3,000 넘어서 이제는 뭐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거죠. 어저께 제목이 뭐였습니까? 어제 해지주도 올라가고 뭐 정책주도 올라가는데 이거 AI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하늘에 태양이 2개 뜬 거 좀 그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데 뭐 어저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늘에 2개의 태양이 뜰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극명하게 완전히 대비돼 가지고 어떤 쪽은 완전히 무너졌고 어떤 쪽은 완전히 흥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보여드렸던 거 중에 이거 없나? 이게 없네. 잠깐만요.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찾아가지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안 찾아서 안 보여드리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 페이지를 좀 빼놓고 온 것 같은데 아이고 보자. 이쪽이 아닌데 아니 이 왼쪽에 이게 다 안 보여. 어떻게 된 게 여기도 없구나. 이거 말고요. 제가 그냥 말로다가 일단 설명하고 나중에 또 첨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거든요. 3,000까지 올라오는데 역할을 한 섹터가 있고 3,000까지 올라오는데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고 3,000부터 베이스 캠프로 해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애들이 따로 있다라고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 6,700을 올리는데 역할을 한 섹터들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조방원이라고 얘기하는 조선 방산 원전주가 있고 또 뭐 지주회사, 금융주 이런 것들이 또 역할을 많이 한 거 맞죠. 근데 제가 이쪽에다가 그 장표에서 3,000 이상을 얘기할 때 어디가 갈까? AI 여기 이제 고속도로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기 소외주 맥락으로 반도체랑 2차 전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간단한 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로봇주 같은 게 어제 오늘 지난주 금요일부터 움직이는데 얘도 이번 장에서 완전 소외 섹터였죠. 한 2달 동안 안 움직이고 오히려 내려간 애들 대표적으로 소외된 애들 쪽에서 흐름들이 그렇게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움직일 텐데 앞으로 상대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올라온 애들보다는 지금부터 이제 시동 거는 애들이 더 아마 의미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전해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이 급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이 되고 있는 건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제만 해도 주말 사이에 트럼프가 벙커버스터 날려가지고 뭐 확전을 완전히, 근데 제가 계속 해석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미군이 개입하면 빨리 끝나는 거야. 이게 이란하고 이스라엘끼리만 그냥 장거리 미사일로 날리고 이러고 있으면 그냥 흐지부지 끝나지도 않고 끝도 없이 그냥 계속 싸울 건데, 미국이 어떻게 됐든 개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뭉개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아까 기사로 보셨겠지만 이란이 공격을 미군 기지를 하는데 미리 다 예고를 해주고 공격할게요 이러고서 공격을 해. 그러니까 다 준비해놓고 있다가 뭐 14발을 쐈는데 13발이 뭐 격추를 당했고 한 발은 떨어졌지만 뭐 피해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가 오히려 이란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참 이게, 아니 어제 그제까지 뭐 싸워서 다 죽일 것처럼 했던 애들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고, 시장은 되게 좀 희한하게도 어쨌든 급마무리된 거죠. 아주 갑자기 급마무리. 한 2주 한 열흘 요런 정도로 지금 흘러가다가 갑자기 급마무리가 되는 버전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가 완전히 입지가 그냥 세진 거고요. 뭐 푸틴이나 시진핑 중심으로 한 러시아나 중국은 거의 역할이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봐선. 그래서 그냥 미국의 중동 쪽의 어떤 헤게모니가 엄청나게 확장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결국은 지금 아까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트럼프의 시대다. 트럼프 이번에 이게 사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다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속담이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실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결국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뭔가 뭐 끝날 것처럼 돼 있었다고 하면은 사실 넘겨짚어서 생각해 보면 나토 정상회의 뭐 그냥 가는 게 나을 뻔했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제 또 특히나 일본 총리는 뭐 우리나라 따라하기 이런 식으로 자기도 안 간다고 발표를 해버렸는데, 뭐 물론 지금 트럼프가 오는지 안 오는지가 아직 확인이 저는 뉴스는 안 되더라고요. 뭐 올 것처럼 그런 게 최근 버전이긴 했는데, 뭐 한국하고 일본 안 온다고 그러면 또 안 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결했다 이러고서 그냥 또 나토 와가지고 자화자찬 엄청 하고 자기 얘기 할 것만 하고 또 확 갈지도 모르는데, 뭐 트럼프 때문에 이번에 일정을 3일에서 2시간으로 줄였다고 하니까 뭐 글쎄요, 오랜 시간 날라왔다가 2시간 하러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글쎄요, 오겠죠? 이 정도면, 이 정도 일을 치르고 났으면 아니 나 빨리 가갖고 또 자랑질하고 또 유럽한테 방위비 5% 사인 받은 거 찾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뭐 제가 봐서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뭐 하여튼 안 오더라도 존재감은 대단하게 각인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지금 시장이 한창 달아올라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런 부분, 지금 이란 뭐 이스라엘 이 중동 리스크에 맞물려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덜 갔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태클이 한 하루 이틀쯤 걸려가지고 못 갔다. 지난주에도 50포인트 오르다가 보합으로 끝난 장도 있고, 어제도 50포인트 빠지다가 이제 거의 보합장 비슷하게, 결국은 한 2, 3일 태클을 걸렸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속도전을 주창하고 있는 정부나 이런 뭐 수급의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는 좀 한시가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6월 4일부터 시작된 정부라고 보면, 물론 이게 딱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보통 한 달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7월 초라는 게 이제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뽕을 뽑아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중간에 태클이 걸려서 2, 3일 좀 주춤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강한 상승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뭐 많은, 제가 우려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왜 이렇게 빨리 일찍부터 인버스랑 곧버스를 사가지고 저렇게 또 보채 쓰고 계실까, 이런 말씀들 가끔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상승을 보면은 아마 기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인버스 곧버스 사고서 있는 분들은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생각 아마 퍼뜩 드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한 반쯤 터졌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자르고 나와 지금 이러실 것 같고, 내일 더 올라가면 또 내일 또 멘붕이 나올 것 같고,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일부는 포모 현상을 보면서 막 사는 분도 있지만, 이미 2,500서부터 팔자 줄이자 더 올라가니까 이제 곧버스 인버스 때리자라고까지 해서 시동을 걸거나 방향을 그렇게 트신 분들은 뭐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반대 방향으로 못 꺾어요, 쉽게. 좀만 버티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분들이 내내 버티다가 이제 폭망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게 생긴 장이에요, 시장이 보면은. 자,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은 지금 봐선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 어떤 거라도 대안이 있고 올라가는 성격들의 종목들이 워낙 많이 지금 구비가 돼 있는 시장이거든요. 뭐 거침이 없는 시장이다라고 봐야 되겠고, 제가 어저께 시황 그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어제 정리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자, 기다려본다더니 금방 공격했는데 이란은 제가 보기엔 진짜 힘이 없다, 극도의 보복 뭐 발언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기준으로 유가 환율이 올랐지만 자극적이거나 급변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죠, 어저께. 근데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급변 난 거냐, 급변. 그러니까 밀리면 저점 매수가 지금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길게 안 간다고 보고, 미군의 개입은 뭐냐? 조기 종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거잖아요. 지금 시장이 지금 일주일 뭐 한 열흘 중동 리스크가 발발하면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결국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건 이거 길게 안 갈 거고 오히려 미국이 개입해서 더 빨리 끝나게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된다. 뭐 미군이 개입한다 그래서 뭐 더 판이 커지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결국은 맞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빨리 끝난다가 올바른 해석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완전히 찌그러지게 되는 거라 시장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대신에 얘는 지금 내려가고, 그럼 태클을 걸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얘가 또 이렇게 한없이 올라가서 어디까지 갈까? 이 정도 올라가면 또 과열이 아니냐? 또 약발이 어디까지만 갈 거냐? 또 그냥 기대값을 어디까지 갖다 부을 거냐? 이런 얘기들. 계속 시장에 대해서 이제 뭔가 여러분들은 자꾸 그러니까 자꾸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자꾸 맞춰달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맨날 물어보는 게 뭐 시장이 어디까지 갈까요? 뭐 이런 섹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참 답은 뭐 그냥 원하면 드릴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정말 제 어떤 의견을 뭐 100% 의존해갖고 뭘 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뭐 만나면 물어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뭐 백날 얘기해주면 뭐 그거에 수긍해서 또 뭘 하기나 하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장은 죽이 되나 밥이 되나 내가 생각한 가격으로 내 종목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적어도 거기에다 기다린 세월이 얼만데라고 하면서 플러스 기대했으니까 뭐 기대하고 참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까지 붙여가지고 뭐 30이든 50이든 프로테지가 붙어가지고 이자를 뽑아낼 수 있는 정도로 오르지 않으면 절대 팔 생각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무리 지금 3,100점 갔다가 이제는 미끄러지는 것만 남았어요, 제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하시겠어요? 에이 아니잖아, 저 실력도 없어, 맞추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자꾸 저렇게 얘기한다 이러실 뿐이지,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1,300명대가 계신데 몇 분이나 동의하시고 움직이겠냐고 보시면은 사실 서로 기대값은 없기 마련이에요.
말은 여기다가 뭔가 얘기한 게 맞으면 아유 뭐 잘 보십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예. 얘기한 거 해도 대로 했더니 뭐 잘 됐어요. 그렇게 진짜 하시는 분들은 1000명 중에 저는 한 5%도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그냥 이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함, 아니면 내 거는 왜 저렇게 안 갈까 답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예. 자, 어쨌든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아직은 시장이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포모 현상과 이런 것들을 막 지금 부동산 일부가 뭐 포모 현상에 가깝잖아요. 막 10억짜리가 갑자기 뭐 서너 달 만에 20억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부동산 시장이 또 존재하는데, 증권 시장도 오늘 정도 보면은 포모가 들어올 만하죠. 지수가 100포인트 올라간다는 게,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21년도 1월 11일 날 어떻게 됐다고요? 아침에 100포인트 오르다가 정점 찍고 나서 정점에서 150 빠지면서 시장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뭐 2, 30씩 연달아서 촘촘하게 오르면은 날수로 오래 가는데, 이렇게 퍽퍽 오르잖아요. 오늘처럼 뭐 아까 제가 예상한 것처럼 100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지금 뭐 80 몇 가지 올라왔는데, 그냥 100까지 땡기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 바로 그냥 3100 보내고 내일 정도쯤에 또 100 보내서 3200 간다 그러면은, 저는 원래 제 능력껏 본 지수는 3200선이거든요. 이번에 단기 꼭지는. 그것도 이제 7월 초까지 본 시점이었고, 원래는 어떤 시점을 맞물려서 봤냐면은, 원래 트럼프가 2주 기다리겠다고 한 시점하고 상호 관세가 다시 유예를 마치고 시작되는 시점하고의 맞물리는 관점에서 7월 한 7, 8일 정도를 꼭지라고 봤던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상호 관세 이제 뭐 엊그저께 관련되는 본부장 가가지고 이제 뭐 얘기한 게 얼마나 빨리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고, 뭐 그래서 아마 7월 18일쯤 됐을 때 트럼프의 또 의중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지지부진한데 또 상관없고 어쨌든 매겨 이렇게 할지, 아니면 각 국가별로 또 유동성을 발휘해가지고 한두 달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줄지, 이건 또 모르는 겁니다. 뭐 트럼프 안에 들어있지 않는 한은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지 그냥 나름대로 추측해갖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게 맞냐 안 맞냐를 누가 개런티를 해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요인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 7월 7, 8일쯤이 좀 단기 맥시멈 지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온 뒤에 땅 굳는다고요. 지금 이란 이슈 이런 게 안 나왔으면 오히려 그냥 조금 느리게 올랐을 것 같은데, 이게 한 2, 3일 안 갔다 못 갔다, 이게 또 한번 터트리자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빠른, 이번 장에서 오늘이 제가 보기에는 그 지수의 절대값만 보면 제일 세지 않습니까? 80포인트짜리가 이번 달에 나온 적은 없지 않아요? 지난달에도 80포인트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80에서 뭐 기분 조금만 좋으면 100까지도 맞출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날. 근데 이렇게 양봉이 커진다라는 건 사람들 심리가 급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뭐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부가 말 그대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처럼 하루에 3%씩 여러분들의 행복이 커지면 딱 좋은데, 이건 사실 뭐 계량할 수 없는 그 느낌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지수 오르는 것만큼 막 행복하신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지수는 어떻게 보면 내가 굳이 이렇게, 참 묘해요. 없는 것들 쪽에서 이렇게 난리치냐. 지금 뭐 하이닉스가 아까 보니까 7% 올랐는데, 뭐 하이닉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진짜 갖고 계시다고 하면 너무 다행인데, 막상 별로 안 갖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왜 7%나 오를까? 웬만한 중소형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세게 오르고, 오늘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한전인데 한국전력 아까
14% 오르길래 와, 야 진짜 시장이 끝장났나 보다. 한전이 14% 올라간다. 이게 뭐냐. 예. 옛날로 보면 거의 저런 유틸리티 종목들이 한번 순번 돌면은 끝나곤 했었는데 진짜 예, 그런 거냐. 오늘 뭐 전기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하여튼 실적은 개선된다고 아까 리포트가 있었습니다만 참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리포트를 가지고 저 큰 녀석이 14%쯤 올라갈 정도로 시장이 지금 이렇게 가볍게 방방 뜨는 시장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오늘 굉장히 무겁게 있던 또 2차전지 쪽도 사실은 한 2주 전부터 들썩들썩 했어요. 근데 또 그럴 때마다 또 시키는 악재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점에서 바닥에서 마른 장작처럼 이제 불타오르는 그런 정도의 느낌은 확실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랑 2차전지 쪽이 그런 분위기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을 넘으면서 시작된 지수단에서는 기존에 많이 갔던 섹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간 애들이 더 조명을 받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매일매일 아침에 뵈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 스테이 참어 뭐 아직은 뭐 보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야 오늘은 정말 내가 못 참겠어. 야 오늘은 진짜 팔고 말 거야. 주포 그러니까 오르면 야금야금 팔 수는 있어요. 근데 메인 그 주포나 정말 내가 갖고 있는 포션의 한 70-80%를 덜어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면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제가 가감 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요건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하필 근데 아침 10시부터 11시 반 사이에 좀 시장이 끝내주게 좋은 미래가 그려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 들고 근데 이게 지수가 뭐 물론 초반부터 100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은근히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뭐 3, 40, 4, 50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80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이 10시에서 한 11시 반 사이쯤 돼서 지난 그 2011년도 딱 생각이 나는데요. 12시까지 100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러고서 점심때 내려찍기 시작해서 150이 빠졌는데 자 그런 정말 미친 포모 현상이 나오는 날이 되거든. 자 여러분들도 저도 한번 제대로 한번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좀 빨리 안 오는 게 좋은데 오게 되면 과감하게 좀 실행을 해보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텔레그램이요? 텔레그램은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광기 구간의 초입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장의 그 PBR이라고 해서 다른 분들이 계산한 거 보면 2,970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밑에 있었다는 얘기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엄청나게 낮춰가지고 정말 장부 가치보다도 회사들의 주가가 밑으로 형편없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 물론 더럽게 가치도 없는데 가격만 비싼 회사도 우린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뭐 시장 PER, PBR 계산하면 평균값이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뭐 여전히 비싼 종목들 있고 또 말이 안 되게 싼 종목도 있기 때문에 중탕을 해서 평균을 내보면 어쨌든 제가 봐서 2,970 정도라고 계산을 해놓은 분들의 의견대로 보면 2,970이 온 게 그냥 기본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어떤 꿈도 기대감도 없을 때 그냥 나오는 아주 평범한 지수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넘는다는 건 이제부터는 여기다 이제 진짜 여러분들은 2,970까지 온 게 이미 거품이야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래요.
2970까지 온 게 그냥 딱 제자리에 온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거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상으로.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나쁜 표현보다는 한마디로 꿈이 실린다고 봐야겠죠. 이제 2970까지 올라오거나 2950 정도까지 올라온 뭐 그건 이제 미세하게 계산하다 보면 기준값이 조금 차이가 있을 터인데 2900선 정도까지 올라온 건 저는 그냥 우리가 가야 될 제자리를 찾아온 거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오버죠. 이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오버인데 오버라는 게 어떤 시장이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미래 가치를 땡겨다가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가격을 매기는데 미래 가치가 부풀려져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게 살아있는 경제인가요? 아니잖아요. 죽은 경제죠. 근데 우리가 지금 3,000이 넘고 3,100에 근접하는 시장이 나왔다라는 건 뭐 여러분들 뭐 일부는 아니실 수도 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래가 밝다. 정부가 이번엔 다르단다. 시장을 5천까지 만들 것 같다 등 이런 뻔뿌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켠에 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해도 되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몽글몽글 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디쯤 가서 풍선이 터질지는 뭐 저도 모르겠지만 뭐 제가 봐서는 상당히 이제는 뭐 알아서 그거죠. 이게 마당 같은 데다가 이제 그 풀어놓고 알아서 놀아 지금 이렇게 되기 일보 직전 수준까지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뭐 미국이 막 좋은데 우리 따라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뭐 수십 년을 미국, 중국 그냥 따라하는 시장 이런 것들이 사실 많았는데 지금 봐서는 제가 한 30여 년 봤지만 진짜 몇 개월 안 되게 우리가 자생력 또는 자의적인 느낌으로 가는 장이거든요. 이거는 물론 뭐 외국인들이 개입해서 미리 선도적으로 한 6, 7조 샀다 이런 게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도 우리 시장에 참여하는 그 각각의 뭐 수급 주체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확 달라진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뭐 결국은 누군가는 제일 먼저 샀다가 제일 늦게 쫓아오는 사람한테 던지고 나갈 셈으로 하겠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봐서는 한마디로 표현드리면 덜 미쳤다. 시장이 미치긴 미치기 시작했는데 완벽하게 미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직까지는 파티를 조금 더 즐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2015년도, 16년도에 그때도 시장이 한 500, 600 이렇게 단기적으로 막 올랐었는데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두 개만 올랐어요. 딴 건 하나도 안 오르고. 그래도 그렇게 5, 600 오르고 간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구조적으로 작년도에 너무 형편없이 많이들 평균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다 같이 웬만하면 와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아직 지금 최소한 2달 이 텀을 두고 보면 이 안에서도 안 오른 애들이 있잖아요. 방금 뭐 말씀 주시는데 2차전지 어제 오늘 올라서 그렇지 로봇도 뭐 사실 망한 케이스지 뭐 이번에 올랐나요? 지금 어제 오늘 그냥 빗보고 있는 섹터고 반도체도 사실 생각보다 안 갔어요. 이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애들 쪽으로도 순환매가 완성되면서 어쨌든 지수가 고점을 칠 거라고 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희망 고문을 일부러 해드릴 생각도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2차 전지도 어쨌든 반등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지금 뭐 2차 전지 갖고 있는 분들 꽤 많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지금 장에서 버티신 거에 어떤 의미를 좀 찾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뭐 이란 이라크 전쟁은 이제 뭐 거의 이제 소멸됐다고 보는 거고 역시 어저께 이제 AI 이제 장관급이 한 11명 그
그 지명이 되면서 어제 뭐 LG 또 네이버 이런 쪽이 2명씩이나 장관급이 됐잖아요, 그죠? 아주 된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일단 제가 보기엔 정말 참신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실무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내고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거는 대통령이 좀 커버를 해준다고 보고, 어쨌든 일할 수 있게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제일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수장을 시키니까 어쨌든 뭐 일장일단이 있을 건데 어쨌든 신선하다, 뭐 현황을 잘 안다, 이런 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뭐 시장도 환호하잖아요. LG 뭐 AI 연수원장이 됐다 이러니까 LG 관련된 로봇주가 막 상도 치고, 예, 덕분에 또 로봇주 같이 막 으쌰으쌰도 하고, 네이버 관련주들도 여전히 또 강한 흐름들 많이 나오고, 또 이게 이제 확장의 개념인데 대통령이 그 지난 주말쯤에 그 울산 가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왔잖아요. 뭐 지금 이게 SK가 아마존 그 클라우드 쪽인가요? 같이 해가지고 한 7조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주를 한번 이렇게 표로 다 만들어 봤어요. 예. 물론 여기 말고도 있지만 전력 설비 쪽으로 뭐 GNC 에너지라든가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이런 이제 변압기류, 또 유리기판 쪽이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쓰일 것 같아서 유리기판주들, 그리고 오늘 이제 센데 이게 GST 같은 경우는 오늘 LS 일렉트릭이 무진장 세잖아요. 엔비디아에 건너 뭐 납품하게 됐다 그래서 센데, 그 LS 일렉트릭하고 작년 9월 10월 기사 찾아보시면 같이 그 액침 냉각 관련된 솔루션 개발하자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S 일렉트릭 오늘 센 거에 이제 묻어가는 형국인데 GST가 같이 좀 동반해서 센 것들이 있고,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울산이잖아요. 네, 울산 앞바다. 그래서 에너지는 저는 해상풍력 쪽으로 해서 좀 끌고 와서 좀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이건 이제 울산에 뿐만 아니라 여러,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AI 고속도로기 때문에 뭐 울산에 SK가 뭐 거점을 가지고 저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다 이러면 뭐 예, 또 다른 권역 있죠. 뭐 경상권, 뭐 전라권, 충청권, 또 강원권, 뭐 수도권, 뭐 경기, 서울, 이렇게 서울에는 데이터 센터 질 데가 없겠죠. 예, 그냥 경기도 어디나 뭐 강원권, 충청권, 뭐 이것도 또 뭐 북도남도로 나눠서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광역의 그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설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게 결국은 AI 고속도로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결국 전력 인프라 쪽, 또 칩에 대한 부분, 또 냉각에 대한 부분, 또 결국은 데이터 센터 돌리는 전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섹터가 뭐 3천까지 올라오는데 전혀 역할을 못한 건 아니에요. 꽤 역할을 한 녀석들도 많은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자율주행과는 다르게 좀 지구력이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지구력이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요.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렇게 뭐 네이버, 또 뭐 LG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렇더라고요. 아직 뭐 발표하는 장관들도 여럿 있는데 이게 왜 LG랑 네이버에서만 꼽지? 뭐 아니 카카오랑 삼성이랑 SK에서는 인물이 없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딱 이런 식으로 또 안분한다고 다른 또 어느 계통에서는 뭐 다른 대기업의 누군가가 또 발탁이 될지도 모를 일이에요. 예. 이 시장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주식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마평에 누가 오르고 있는지도 계속 분석하면서 이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이게 좋은데, 이런 또 넘겨짚음을 예상하고 뭔가 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아마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계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현상들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걸맞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준비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은 또 카카오가 엄청납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하이닉스 8%까지 올라갔고, 한전은 14%까지. 네이버는 조금 어제 오늘 카카오 쉴 때 좀 달려서 그런지 약간 조금 이제 쉬는 모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진짜 시장 좋다. 어떻게 3,100이 왔냐 거의. 자, 시장은 엄청나게 뭐 방산이 오늘 휴전 이슈로 해서 미끄러진다고 하면은 뭐 5일선이나 요 정도까지 밀리면 결국 또 기회겠죠. 왜냐하면 뭐 중동 쪽이 원래 없을 거였는데 뭐 발생이 됐다가 열흘 만에 소멸이 됐다고 방산 이슈가 뭐 꺼졌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계속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얘기 드리는데 방산은 결국은 이제 더 중요해졌어요. 뭐 전쟁을 위한 방산보다도 억지를 위한 방산. 어떻게 보면 중동 국가들도 야, 내 주변에서 이렇게 그냥 개싸움하듯이 싸운다,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라도 훨씬 방산에 대한 관점을 장기적으로는 더 늘려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그 2.3%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계속 뭐 압박이 오는 거 5%까지 늘려라 이건데, 지금 우리나라 70조를 늘려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크게 보더라도 굉장히 힘든 비율이거든요. 뭐 유럽도 이번에 나토 회의에서 뭐 5%라고 합의를 본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이지만 결국은 방산에 관련된 수요가 장기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근데 아마 그게 다 도달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임기는 어차피 3년 반 남았고, 그리는 목표는 뭐 10년, 20년 이렇게 보는 그림이라서 제 생각에 뭐 트럼프 임기 전에 5% 맞춰 이런 거는 뭐 어디도 지키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는 거고, 그냥 하는 신용은 좀 하다가 또 정권이 좀 유하게 바뀌면 야, 그렇게까지 못 맞추겠다 뭐 이렇게 또 배짜라 정신으로 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결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소 이렇게 선언은 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결의를 하고 선언하는 것 자체도 방산주들한테 나쁠 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그 해치 섹터 올라갈 때도 방산주는 계속 고의견을 드렸어요. 유가나 해운이나 이런 애들은 올라갈 의미가 없다. 특히나 우리나라 그 유가 관련주나 가스 관련주들은 어차피 정부에서 정해주는 도매 그 가격에 맞춰가지고 일정 부분 마진 붙여서 파는 애들이지, 원가가 올라간다고 갑자기 얘네들이 떼돈 벌고 이런 구도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더니 오늘 같은 날 또 개박살 나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날이 돼서 유가가 빠졌다고 얘네들이 그럼 돈을 갑자기 뭐 잃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해진 대로 마진은 주고받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탈과 큰 이상이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정말 이렇게 머리 좋은 분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투자를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저는 하루 빠졌다고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조금 이게 LIG 넥스원 같은 경우 볼까요? 자, 지금 이게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거 지금 오늘 14% 빠지니까 무진장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긴 맞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봐야 됩니까 이게? 여기 한 8만원에서 65만원 온 것까지 볼까요? 아니면은 20만원에서 60만원, 여기 이거 한 여기까지 봐가지고 한 8배쯤 오른 걸로 봐야 되나? 아니면 여기 20만원 기준으로 봐서 한 3배만 올랐다고 봐야 되나? 뭐 제가 봐서 오늘 이 조정 뭐 여기 통상적으로 N자형으로 나왔던 거에 비해서 각도가 급해서 그렇지 폭으로 봤을 때 충분하진 않죠. 제가 봐서 뭐
최소한 한 21선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예. 오늘은 이제 퍽 떨어졌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약간 좀 촘촘하게 떨어지겠죠. 또 다른 전장이 생기지 않는 한은 어쨌든 휴전이 나오고 이런 거는 네, 방산주한테는 단기적으로 악재니까요. 예. 자, 그런 시각으로 좀 보인다. 자, 그리고 네, 그래서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그 경쟁 구도 또 이제 로봇을 놓고서 보는 그런 시점들, 이게 로봇이 최근에 한 2달 쉬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될 것이 엔비디아의 미국 공장 폭스콘에서 짓는데 여기에다가 휴머노이드 대거 투입해서 예, 작업을 시킨다라는 게 얼마 전에 보도가 됐고, 이게 하나의 뉴스고, 두 번째는 예,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 이슈, 이게 조만간 좀 시장을 크게 좀 흔들 것 같거든요. 예, 로봇과 관련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 미약하지만 로봇 택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그냥 뭐 운전수 없고 페달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테슬라가 머스크가 꿈꾸는 최종 경기가 뭡니까? 휴머노이드가 타고서 택배 배달 가는 개념, 예, 그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열 몇 대로 시작됐다고 미미하게 시작돼서 뭐 평가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쓸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면 그 머스크가 꿈꾸는 건 내년도에 수백만 대거든요, 이 로봇 택시가.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진짜로 더 진화된 휴머노이드가 타고서 택배 다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신박하면서도 무서운 개념이기도 한데, 로봇이 그렇게 쓰일 수 있다. 지금은 사실 휴머노이드 뭐 아니 그 춤추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예. 춤추는 거 백날 보면 그 애들이 일어나 가지고 예, 춤추고 뭐 하면 그걸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꾸 뉴스화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저 로봇이 춤추는 걸 보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게 그걸 인간이 저거 로봇이 춤추는 거 보고 있으면 와 신기하다, 뭐 한두 번은 볼 수 있겠지만 그걸 그렇게 막 사람이 못하는 고난이도의 동작을 로봇이 해대니까 정말 이거는 신세계다 이렇게 느끼라고요? 저는 별로 솔직히 감동이 없는데, 그 로봇이 그렇게 쓰이는 걸 자꾸 뭐 잘한다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자동차 조립하는 데 끝내주고, 네, 뭔가 물건 날리는 데 끝내주고, 뭐 다른 정말 인간의 어떤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힘을 쓰거나 위험하거나 예, 고난이도의 어떤 그런 작업들을 대신할 수 있는, 뭐 요새 저도 보진 않았는데 뭐 로봇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배도 지금 용접하는 로봇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도 그 일일이 사람이 용접하는 게 아니라 로봇화돼 있는 무언가가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뭐 지금 그 조선 현장 보면은 사람이 많이 모자라도 또 그런 식의 이제 대체 수단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피지컬 AI, 결국 휴머노이드의 상황들이 앞으로 몇 가지 변수에 의해서 또 한 번 이제 재현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뭐 많은 로봇 기업들이 제대로 돈을 벌거나 이러진 않죠. 아직까지도 돈을 벌어서 넉넉해, 뭐 가치가 충분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은 뭐 손에 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일부 감속기 쪽 정말 일부 종목들이나 그럴 정도지, 뭐 매출도 작고 아직까지 영세하거나 대부분 적자를 내는 기업들이 많은데, 뭐 그동안 2, 3년의 궤적을 보시면 알지만 로봇이 언제 숫자 나온다고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숫자에 매몰돼서 뭐 한창 분위기 좋아지는데 계속 태클을 거실 필요는 없어요. 예, 분위기가 좋고 뉴스가 나오면 예, 충분히 또 그동안 1년에 최근 한 2년 반 정도 사이에 한 서너 번 이상 로봇이 한 두어 달씩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그림들을 보셨을 건데, 제가 봐선 뭐 언제 날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닌데, 저는 적어도 지난 금요일부터 로봇이
깨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움직임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위메이드 계열이 엄청 셌는데요. 위메이드가 이제 어제 뭐 자기네들이 발표한 거는 서클, 이번에 서클이 엄청났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대안, 뭐 테더의 대안이다 그리고 30불에 들어온 게 오늘 260불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돼요. 엄청나게 오르면서 서클하고 손잡은 게 맞다고 하면 뭐 위메이드, 위믹스 뭐 점상 한 두세 번은 가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서클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얘네들이 위믹스가 주장하는 뭐 USDC.2라고 하는 게 서클하고 손잡아서 만든 뭐 코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USDC is not the same native USDC. 그러니까 이 서클에서 원래 관련을 맺고 서비스를 하는 USDC랑 USDC.2랑 전혀 같지 않다는 얘기를 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건 뭐야, 갑자기 사기야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랬는데, 오늘 뭐 어제 올랐다고 오늘 위메이드 같은 건 또 약한데, 뭐 위메이드 또 일부 종목은 플러스가 꽤 나기도 하고, 플레이는 지금 12% 올라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서클 쪽에 반대 의견을 감안해 보면 위믹스 쪽에서 주장하는 무언가는 마치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옛날에 그 50인가? 50이 그 마스크 안 만드는데 시장에서는 다 마스크 만드는 기업으로 수년 동안 그냥 알고 있었다? 회사에서 난 안 만들어요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얘는 마스크 만드는 회사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딴 데서 관련이 없다고 저 본류 해당이 되는 서클에서 저렇게 얘기를 해도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할 수는 있죠. 뭐 아주 똑같은 건 아닌데 유사하긴 해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싶으네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고 아무 뭐 연결이 없는 그냥 단절된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을 무자르듯이 할 거냐, 이름도 비슷하니까 그냥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 거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접근의 강도나 엑시트의 강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이슈로 말씀드렸던 이제 BTS의 귀환이라든가 블랙핑크의 컴백 이런 것들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뭐 유통이라든가 패션, 식품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좀 들썩거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뭐 이런 친구들이 물론 여름 한철은 되게 바쁘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한 가을쯤 돼서 뭐 중국 공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갈 수 있다고 하면 진짜 뭐 대단한 폭발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들고, 자, 어제 그제 더워서 폭염이라는 이슈로 오늘 수익 플러스 시간을 꾸며봤는데요. 더워요. 더운 건 사실이고 앞으로도 계속 더울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맹점이 있습니다. 오늘 더워서 한전이 올라가는 건 아닐 거예요. 한전이 무진장 올라가는데 지금 15%까지 올라가는데, 더워서 올라가는 건 아닐 테지만 어쨌든 실적에 대한 개선 의지가 꽤 있다고 얘기를 하는 리포트가 아침에 있었고요. 폭염은 진짜 뭐 우리나라가 진짜 천혜의 어떤 환경적 지리적인 여건이 있어서 딴 나라들 홍수나고 뭐 태풍 불고 이럴 때 정말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복받은 땅이라고 좀 보이는데, 전 세계는 저렇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해요. 3, 40도 그냥 금방 넘어가고 온열환자로 죽는 사람, 우리도 지금 2명 죽었대요. 근데 일본도 최근에 몇 명 죽었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일본은 지금 사실 지나는 얘기지만 얘네들 더워서도 죽지만 그 유명한 무슨 애니메이션인가 그 만화학자인가 미래학자인가가 7월 달에 엄청난 지진 난다고 예고를 자기의 책에서 옛날에 이미 예고를 해놔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 여행객들도 7월 달에는 일본 가지 말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일본이 아무래도 불안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꽤 있어요. 사실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타 얘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희한한 현상들도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예. 근데 덮기까지 하다. 예. 이런 얘기죠. 그새 뭐 또 희한하게 오르거나 상황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었나요? 예. 없나요? 예. 제가 오늘 뭐 좀 놀래가지고 또 어이쿠 좋아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예. 생각보다 예. 시장이 지금 정말 많이 올랐는데 예. 생각보다 좀 예. 별론데요. 저 진짜 이게 정직하게 불자고 하면 예. 이게 진짜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적지 않게 당황스럽습니다.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가면 이게 지수가 7, 80으로 오를 때 뭐 중소형주들이 똘똘 뭉쳐서 올라가는 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하이닉스가 7% 가고 삼성전자가 4% 가고 이런 장이지. 근데 제가 중소형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주도 없으니까 진짜 뭐 완전히 이렇게 손 빨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지금 보면 지수는 올랐는데 오늘 지수만큼 뭐 계좌가 가이드하는 계좌가 올랐거나 이러지 않아요. 예. 오히려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지수가 그냥 보합일 때 중소형주들 막 활개치고 날아갈 때 이럴 때가 좋은데 오늘같이 지수 오리엔트된 시장이라고 하면 예, 중소형주 단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대형주 대비해서 덜 오른다? 아니면 거꾸로 탔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폭염에 대한 부분들, 자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예, 폭염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선크림 관련주 또 아니면 그런 그리드 위즈 같은 에너지 관리 플랫폼 갖고 있는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겠다. 앞으로 제가 봐선 이제 지금 이 정도면 진짜 올해 진짜 더울 것 같아요. 예. 큰일 났어요. 더울 것 같은데 진짜. 자, 그리고 삼성이 그 자체 칩 승부수라 그래서 갤럭시 Z 플립 7에 그전엔 스냅드래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미국 거 많이 갖다 썼는데 엑시노스라고 하는 이제 국산 예, 칩을 AP로다가 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뭐 이번에 이제 물론 그런 시도는 아닐 것 같은데 소버린 AI라는 개념으로 보면 좀 이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 칩을 좀 쓰고 자체 AI 역량이 있는 또 기업들을 키워주고 뭐 바우처도 그런 데다 쓰고 이렇게 하자라는 게 AI 수석의 이제 생각이고 그게 단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소버린 AI,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고 AI의 모든 정책을 꾸려가 가보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예, 짝짝꿍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관련주 찾아보니까 네페스아크가 가장 관련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어제 제가 이슈로 말씀드렸던 이제 보안주인데 자, 올해 미국에서도 스케일러, G스케일러라든가 클라우드 플레이어 뭐 이런 애들이 지금 꽤 5-60%씩 보안주 성격인데 올랐고 우리나라도 보안주가 좀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뭐 지니언스 같은 125% 올랐다. 슈프리마도 41%, 라운시큐 요새 좋죠. 28% 올랐고 이런 것들이 꽤 여러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보안주 같은 경우도 제가 늘 작년 말부터 말씀드린 건데 저는 작년 말부터 AI에서 원래 전력주가 뭐 지금도 꽤나 중요한 개념으로 평가를 받습니다만 전력주가 끝나면 그 다음은 통신하고 보안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거든요. 예. 그 다음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엄청 깔려도 통신과 관련된 이런 네트워킹의 어떤 이슈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뭐 이번에 해킹 이슈에서도 보듯이 이 고도화된 디바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을 때 이거 누군가 장악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 진짜 혼란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차량 관리 시스템이든 아니면 휴머노이드를 뭐 원격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스템이든 앞으로 많은 이제 디바이스들이 깔렸을 때 이런 것들을 아주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그 양자가 나와도 그 결론이 그런 거잖아요. 양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막 풀려고 하는 게 결국은 기존의 뭐 슈퍼컴이 못 푼 문제를 바로 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공격을 하고 누군가는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입장은 뭐 어디를 공격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뚫리지 않게끔 잘 방어를 하는 입장으로 보면 사이버 보안주 같은 것들이 꽤 활용이 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스튜디오 미르라든가 또 움직이는 것들 나오는데 어쨌든 뭐 넷플릭스 향의 그런 뭐 IP라든가 이런 것들 꽤 갖고 있는 회사들 뭐 오늘 보면 그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전 이번에 그 중기부 장관 뭐 후보로 올랐던데 그 양반이 옛날에 그 대표로 있을 때 그 웹툰 유료화를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뭐 웹툰이라든가 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이제 뭐 제값받기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로 또 정책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웹툰주나 게임 또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도 좀 기대값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울산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AI 고속도로의 표본이에요. 표본. 지금 뭐 제가 봐서는 진짜 제가 그냥 혼자 저 옛날에 이제 SK증권을 한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뭐 SK 지금은 이제 증권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계열사였으니까 교류가 정말 없지만 저희 SK증권은 이제 워낙 좀 서자 취급받았어요. 옛날에 그 태평양증권 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대주주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인수돼 갖고 SK그룹에 편입이 된 거라 약간 좀 뭐 그때 잘 나가는 SK그룹들 많잖아요. 지금도 뭐 꽤 비싼 애들 많고 그런데 한 2, 3천 원밖에 안 하는 증권주는 진짜 쳐주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계열사 마케팅 나가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하대를 하도 해가지고 같은 그룹의 일원으로 잘 안 봐주고 이래갖고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SK에서 멀어졌어요. 얼마 전에 이제 브랜드만 쓰기로 하고 완전히 계열 분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름만 SK증권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딱 한 번 회장님을 본 적이 있거든요. 계열사 직원들과의 대화 이래가지고 제가 지점장으로 있을 때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됐습니다. 한 3, 4년 됐겠네요. 제가 2년 차가 3년 차 때 만났으니까 13년? 2012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해 넘어갈 때 그 계열사 직원들 이제 주요 계열사들 뭐 우리도 어떻게 붙여줘 갖고 한 명씩 선정해가지고 한 8명인가 꼽혀가지고 2개 조로 해서 3시간씩 회장과의 대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그때는 제가 받지 못한 인상인데 이번에 이제 윤 정부 때도 그랬고 이번 이재명 정부 때도 그렇고 이게 자리 포지션이 그 대한항공회의소 회장이라 그런지 눈치는 제가 보기엔 진짜 빠르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적응력도 빠르고 지금 되자마자 저렇게 대규모로 뭔가 물론 뭐 미리 하고 있던 사업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시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킵해놓고 있다가 정부가 딱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와 우리 이런 거 하는데 와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뭐 그런 고위층의 그 경제는 정치랑 무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확실히 노림수가 있고 사는 방법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막 광역 개념으로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그런 회사들 이런 것들을 한번 추려보시면 좋겠다. 저도 제 나름대로 추려는 봤는데 뭐 그 정도
예, 제가 SK증권을 한 18년 정도 다녔습니다. 저는 증권사를 2군데 다녔는데 하나는 없어요. 제가 그 IMF 바로 전에 들어가서 한 4년 다니다가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였는데 IMF 때 청산이 돼가지고요. 예, 없고 그 다음에 이제 SK증권을 가서 한 18년 다녔는데 그것도 뭐 그만둔 지가 지금 한 7년 좀 넘었네요. 예. 그 전에 첫 직장이 제가 한국산업증권이라고 예, 산업은행 자회사였거든요. 산업은행 자회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때 당시는 제가 영업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주문 넣고 그러면 본사에서 전화 왔어요. 예,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러다 사고 친다고 막. 예. 다른 증권사들은 막 주문 많이 내고 영업 많이 하면 막 우수 직원 이랬는데 이게 공기업 자회사다 보니까 사고 안 치는 게 우선이더라고요. 예, 뭐 영업 실적이 너무 뛰어난 게 좋은 게 아니고 되게 희한한 예, 잣대였어요. 생각해보고 나니까 나중에 겪어보고 나니까 열심히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뭐 그 상금채라고 산업금융 채권만 그냥 예, 팔아주면 되는 기본적으로 그것만 해도 밥 먹고 사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참 경쟁력 없이 몇 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뭐 이력도 거치면서 왔는데 증권주들 지금 한 10수년 어려웠다가 이번에 하여튼 여러 가지 예, 그 모멘텀들이 생기면서 증권주도 이번에 뭐 최근에 뭐 거래 대금이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예, 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또 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골고루 영향을 미치면서 증권주도 뭐 이번에 진짜 날았죠 뭐 한번 예, 제대로 예. 자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제가 지금 오늘 시간으로 뭐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시장은 지금 보면은 뭐 80까지 갔다가 뭐 100을 바로 가진 않고 60대 정도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시장 요새 올라올 때 기준으로 보면 너무 과열은 아니었거든요. 막 그냥 지금 뭐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종가상으로 100 이렇게는 잘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장은 어쨌든 뭐 80까지도 그 미래를 종가상으로 그렇게 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는 생각하는데 뭐 이따가 한 4, 50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윗꼬리가 달았고 3100에 아주 초근접을 했으니 장이 이제 다 됐어 이렇게 보진 않는다. 예. 여전히 과열권을 해소해서 하는 게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다리는 조정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짧은 조정, 그러니까 장중 조정하고 또 가고 계속 그런 시장의 연속이니까요. 예.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엄청나게 올랐을 때 쫓아가시는 건 뭐 예,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밀렸을 때는 근데 용기 내세요. 아직까지는 제가 스탑 사인 드리고 다 뛰쳐나와 이렇게 아직 제가 소리 지를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예, 지금은 아직은 킵을 하시고 그 대신 문이 어디 있는지는 항상 주시하고 계셔야 된다. 예, 그렇게 오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짝이 어디 있는지 나갈 생각을 조금은 해야 문이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지금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그냥 막 달려 지금 이러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장이 조금만 더 올라주면 완전히 대환장 파티하게 생겼어요 지금. 예. 근데 예. 그렇게 이제 시작되면 제 목소리도 올라가겠죠. 제가 이번에는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잘 좀 기다려 주시고 이 시간을 많이 오셔가지고 늘 같이 해주시면서 호흡을 좀 같이 맞춰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진짜 야 90분 힘들다 이거. 아우 예. 일단 거의 다 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내일이 6월 25일이죠. 되게 특이한데 여러분들 제가 요 마디만 한마디 하고 끊을게요. 2021년도 1월 달에 우리가 3200을 갔다가 쫙 빠지고 끝났는데 그러고서 사실 우리 시장의 고점은 그해 2021년도 6월 25일 날이 역사적 고점이었어. 그게 날짜로 보면 내일이에요. 4년 만에 내일이거든요.
6월 25일. 예,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3,316인가 찍었던 고점이 2021년도 6월 25일인데 그게 내일이네. 예. 이거 무슨 묘한 기시감이 있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이게 다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한번 내일 한번 묘한 날인데 하여튼 같이 또 가보도록 하죠. 예. 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이게 마지막에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뭐 울고불고 하게 되네요.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다시 아주 맨정신으로 보도록 해요. 네, 자 감사합니다. 낮점 하시고 오후에도 화이팅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